2014년 박 씨는 친구의 소개로 전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한 달 뒤 박 씨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폭행과 스토킹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목 졸랐을 때 헤어지자고 당연히 했는데 이제 핸드폰을 뺐고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감금을 시켰거든요, 남자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피하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직장을 잡았는데 직장 숙소 앞에 이제 그 남자친구 회사에서 300k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매일매일 찾아와서 있는 거야. 이제 직장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좀 그렇게 계속 찾아오고 전화는 진짜 1분에 한 번씩 계속 오는 정도로. 박 씨는 가해자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가정폭력에 결혼 생활은 몇 달 만에 끝나버립니다. 현재 박 씨는 항우울제 과다복용, 잦은 외상 등으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박 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 말했습니다. 전 진짜로 만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죽기보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없었고, 경찰에 전화해서 만약에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제 뭐 경범죄로 10만 원 정도 약간 교통법규 위반한 거 정도니까 이 사람한테 더 당할 것 같고, 제가 제일 걱정했었던 건 이제 집 주소를 알고 그러다 보니까 내 가족들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꺼려하는 이유는 스토킹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가 2014년 한 해 동안 상담한 결과는 총 240건, 이 중 21%가 상해, 성폭력,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로 이어졌습니다. 2년 전 한 30대 여성은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게 됩니다. 가해 남성은 여성에게 헤어지면 성관계 영상이 담긴 USB를 유포하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지속적 괴롭힘이란 이름으로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가해자가 뭔가 약간은 우리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는 마음 자체가 워낙 강하고, 그거를 다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수 있겠냐, 차라리 이 사람의 감정을 더 자극하지는 말자, 이런 어떤 극도의 공포심 때문이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충분히 뭔가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공권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었겠죠. 스토킹에 단호하게 대처할 공권력이 부족합니다. 이렇듯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늘어났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7건의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접수만 됐을 뿐 논의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국회에 처음 등장한 건 1999년 15대 국회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모두 16건이 발의됐습니다. 19대 국회까지 발의된 9건의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토킹을 순박한 사람이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해 치근거리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관련 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마다 스토킹이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별도 법률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기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스토킹이 애정 표현이나 구애와 분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지도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어렵습니다.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동안에 스토킹 관련 법들이 통과가 안 된 거는 스토킹을 아직도 사소한 범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정돼서 논의되는 것에서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거든요. 법사위나 혹은 법률을 하시는 분들 형평성의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동의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법률적 지원할 수 있겠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도 더 가중처벌하는 것도 훨씬 전향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그동안 반대해왔던 것은 이 스토킹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게 쉽지 않다. 특히 이제 형사처벌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스토킹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정리가 쉽지 않다 하는 것도 이제 반대를 하면서 좀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어떤 게 스토킹이냐 하는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 하는 것은 인식 부족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 정의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못 만든다는 것은 핑계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소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법조사관도 여성범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법사위의 의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성 젠더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법사위가 법 체계라든가 법과의 균형 다른 법과의 균형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여성 관련한 법안은 더 보수적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젠더 폭력 관련해서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법안은 다 법무부 소관인데 거기서는 굉장히 논의가 어려워요. 논의조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보수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토킹이 워낙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구성 요건을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그 법은 지금 이번에 우리 법사위 소위에서도 지금 그게 다뤄졌나? 아니요.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입장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따로 내용도 좀 봐야 되겠고. 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검토 보고서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토킹의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정의를 내리기조차 힘들고 형법상 처벌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구성 요건을 만들기 어렵다는 겁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스토킹 처벌 법안의 논의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은 약자에 대한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스토킹 처벌법을 따로 제정한 상태입니다. 호주의 경우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구류에 처할 수 있게 합니다. 미국 역시 40개 주 모두 스토킹 행위에 징역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 관련 법안이 지지부진하는 사이 범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385건으로 스토킹 범죄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다솜입니다.